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컴퓨터 활용 2급 상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1, 이 부분은 주어진 문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작업 2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1에서 G1 영역은 이 부분이네요. 병합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죠. 그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줬고요. 글꼴은 궁서체 윗부분에 있죠. 궁서체 바로 채워주면 됩니다. 궁서체 크기는 18. 자, 크기는 18. 그렇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아래쪽에 굵게가 있죠. 굵게를 눌러주고요. 행의 높이를 27로 정하시오. 그래서 행 머리글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선택하면요. 이 부분에서 27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27. 확인하면은 높이가 27이 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주어진 문제는 F3 이 부분이네요. 문자열 세금을 한자로 변환해라. 그러면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글자 뒤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변환.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2번 문제도 끝이 났네요. 3번 문제 A1 셀에 A1 셀 이 부분이네요. A1 셀에 2019년 12월 분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의 자동 크기 맞춤을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삽입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2019년 12월 분이라고 치고요. 바깥에 커서를 누르면 사라지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아래쪽에 보면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맞춤은 자동 크기, 즉 글자의 크기에 맞추어서 메모장의 크기가 자동으로 맞추어줘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바로가기 메뉴 아래쪽에 메모 서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맞춤이라는 탭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자동 크기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체크해 주고요. 확인하면 글자 크기에 맞추어서 메모장의 크기가 맞추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D4에서 G15 이 부분이 되어지네요.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해도 좋고요. 컨트롤 1을 눌러도요. 컨트롤 1을 눌러도요. 셀 서식 박스가 뜨죠.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 자,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해라.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 제로. 그죠? 원. 이렇게 쳐주면, 숫자가 앞부분에 오고 뒤에 원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샵은 무의미한 0은 표시하지 않고 0은 모두 다 표시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천 단위의 컴마가 생기고 끝에 원이라는 글자가 붙게 되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A3에서 G15까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해라. 그러면 위에 가면 홈 메뉴에 리본에 보면 글꼴 메뉴에 보면요. 테두리가 있는데
모든 테두리를 꼭 눌러주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굵은 상자 테두리도 적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도 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깥에 와보면 바깥 부분에 굵은 테두리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3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A4에서 G18 요 사이가 되어집니다. 영역에서 모델명이 N으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모델명이 N으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은 주황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자주색으로 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라. 여기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n이라는 글자요. 그 다음에 단 규칙 유형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이라는 규칙 유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설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을 선택해서 새 규칙을 눌러줍니다. 여기 보면은 규칙 유형이 수식을 사용하여 라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글자가 n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equal 첫 번째 글자 추출하는 함수 left 갈로 열고요. 어디? 자, 요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죠? 근데 절대 주소 값이 지금 두 개 다 붙어 있는데 열은 고정되어지고 행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만 고정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열에만 달러 표시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F4를 한번 누를 때마다 달러의 표시가 달라지는데 두 번 누르면 B열을 묶어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행은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 글자를 추출해냅니다. 1. 그러면 요 영역에서 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첫 번째 글자가 뭐와 같아야 된다 그랬죠? equal n과 같아야 된다. 다운표 n. 자, 이와 같다면 첫 글자가 n과 같다면 서식을 정하라 이 말이죠. 글자는 표준색의 주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글자는 색을 표준색의 주황색을 선택하고요. 채우기는 자주색, 그렇죠. 자주색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글꼴색과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미리 볼 수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N으로 시작하는 글자뿐만 글자 색깔이 주황,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 자주색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아래쪽에 문제를 보니까 총무부 지급액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합계는 sum이다. 그죠? 총무부니까 조건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sum i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sum if가 있고 또 dsum이네요. dsum 또는 sum if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dsum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dsum을 하겠습니다.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dcount는 조건에 맞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총무부의 합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dsum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equal dsum 갈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되죠. 밑에 힌트 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컴마 첫 번째 인수 끝났고 그 다음 필드 몇 번째 필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무부 사원들의 지급액 합계니까 영역을 지정한 곳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니까 4열을 선택합니다. 컴마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건은 부서가 총무부죠. 그래서 부서명 총무부 이렇게 선택해주면 끝이 납니다. 3개의 인수를 다 치웠죠. 엔터 치면은 총무부 사원의 지급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부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 잠시 지워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서명을 별도로 적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죠? 영업부 똑같이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로 sum, dsum 갈로 열고 어디에서 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컴마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죠? 4, 조건은 부서명 영업부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업부 사원의 지급액 총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의 두 번째, 성별이 여이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네요. 결과가 성진인 사원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D29셀 요 셀이 되어지네요. 계산하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라운드업 무조건 소점 올리라 했네요.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average ifs 특정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로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ifs를 적었네요. average 자,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총점의 평균. 근데 조건은 뭐냐면은 여이면서 성진한 사원이다. 그죠? 그래서 조건은 ifs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s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힌트 박스에 보면은 average range 평균할 영역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총점 부분이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크리티아 레인지 1 첫 번째 조건은 여가 들어가 있는 영역은 요 부분이 되어지죠. 그죠? 요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 영역이고 여기에서 뭘 찾냐면 열을 찾는 거죠. 그죠? 요 다운표. 자, 여기 보면 크리테리아 2 레인지. 그죠? 그래서 크리테리아 2 레인지는 성진 요 영역이 되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콤마 요 영역에서 성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다운표 성진을 눌러도 되지만 요 표 안에 성진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요 조건에 맞아라는 거죠. 그래서 갈로를 닫으면요. 요 두 개의 조건에 맞는 그죠? C20에서 C28까지의 평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엔터 치면요. 90.73333 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verage ifs는 끝났는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 무조건 올림하여 반올림이 아닙니다. 올림하여이기 때문에 라운드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요 값이 나왔죠. 이게 그래서 요 부분에 라운드 업 갈로 열고요. 끝에 가서 컴마 average if를 통해서 수치를 구해놨고요. 끝부분에 가서 컴마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올려라. 그죠? 73333이지만 3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 치니까 90.8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끝났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3번은 판매량이죠. 판매량 C39에서 48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의 결과를 표시하라. 조건이 3개 나왔기 때문에 if 문 조건은 2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if 문 하나에는 참과 거짓밖에 표시할 수 없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if 얘가 뭐와 같다면 이 안에서 최대값과 같다면이니까 max 갈로 열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이 부분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죠. 자, 그래서 얘가 그 영역에서 최대값과 같다면 무엇을 표시하냐면 최대 판매라고 표시하라 이 말이죠. 자, 컴마.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그 값을 적으면 되는데,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는 조건이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if문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if 갈로 열고 뭐가 C39가 뭐와 같다면 min, 그죠? min 값과 같다면 어디에서? 이 안에서. 그죠? 이 영역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그 영역이 변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고, 얘와 같다면 뭐가 되어집니까? 최소값이 되시죠. 최소값. 그렇지 않다 하면 이제 하나밖에 없죠. 공백. 그죠? 공백은 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갈로를 뒤에 if 갈로를 닫아주고 앞에 갈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부분은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닌 모양이다. 그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요. 최대 판매는 이 부분이 되어지고 최소 판매는 이 부분이 되어지네요. 잘못 적었네요. 답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최대 최소값이 아니고 최소 판매. 그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정답이 구해졌습니다. 자, 다음은 표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4에서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비고에 나타내는데, 자, 표기 예를 보면 팀명 그 다음에 감독명이 있으면 이런 형식, 팀명 갈로 열고 감독명을 이렇게 그 안에 표시하라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프로퍼 함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가 되어지고요.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가 되어지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연산자, 문자와 문자를 합치는 연산자도 같이 활용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로 upper 대문자로 바꾸라는 거죠. 수원, 팀명이라는 것을 갖다, 그죠? 그래서 갈로를 닫습니다. upper. 그리고 뒤에 이제 갈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end 표시, 따옴표로 갈로 여는 것, 따옴표를 닫고요. 또 연산자 end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뭐 해야 되냐면은 감독명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per 함수를 씁니다. proper 갈로 열고 감독명을 선택해주고 갈로 닫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로를 닫아야 되죠. 그래서 end 연산자를 쓰고 따옴표 갈로 닫기 따옴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엔터 치면은, 자, 이걸 좀 키우면은 수원 대문자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고 뒷부분은 소문자가 되어집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채우기 상자를 드래그 하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복사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 중 표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 5는 보니까 벌써 HLOOKUP에 대한 문제이네요. 그죠? 그래서 HLOOKUP 문제다. 이 표를 참조해서 여기에 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보면은 중간 기말의 평균 요 두 개를 활용해서 성적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라. 이 부분을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미는 0에서 59 사이가 노력이고 60에서 79 사이가 보통,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평균을 여기에서 참조해서 그래서 요 값을 여기에 표시하라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H lookup, 그죠? 수평에서 참조하기 때문에 H lookup이 되어집니다. 행이죠. 그래서 H lookup 무엇을? 이 두 개의 평균 값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AV, RHE 갈로 열고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합니다. 컴마. 자, 얘를 어느 표에서 참조할까? 이 표에서 참조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를 선택해 주고요.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또 이 영역이 변화되면 안 되니까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 값으로 바꾸어 줍니다. 컴마. 그러면
이 평균을 이 안에서 찾게 되겠소. 구간을 갖다가. 그리고 나타낼 값은 두 번째 행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행 2를 선택하면 되어집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73이 되어지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하면은 이와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수가 나오고 보통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AV, RAGE 가로 열고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 86.5니까 86.5는 80에서 90 사이가 되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죠. 그죠? 우수가 되어집니다. 아래쪽에 74.5가 되어지죠. 그죠? 60과 80 사이에 있기 때문에 6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참조로 해서 두 번째 행을 도출해서 여기에 표시해 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H 루크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우수 뒤쪽에 이제 아까 생략을 했는데요. 콤마를 치면요. 유사 일치는 true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할 때는 0이 되어집니다. 한번 0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0을 치고 엔터를 치니까요. 오류가 나타나죠. 그죠? 왜? 86.5와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는 바로 1을 치거나 또는 이런 기본수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컴마 1을 치면 되고요. 또는 1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부분합이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정렬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라. 성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성별이 여자가 먼저 되고요. 남자가 아래쪽에 배열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채용 현황을 그림과 같이 성별별로 서류, 면접, 자격증,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 두 개의 값을 표시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고요.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건에 보면은 성별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성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서류 체크, 면접, 자격증, 총점 이 부분이죠. 그리고 결과는 없으니까 없애줍니다. 이 부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 그러므로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중에 최대값을 먼저 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선택하고요. 이제는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이 되어지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값으로 대처라는 것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기존의 값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값, 즉 최소값으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부분을 해제시켜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표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작업 2. 목표값 찾기가 되어지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은 일단 데이터에 가서 가상 데이터가 되어지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일단 박스를 내놓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연건의 총 판매액, 연건의 총 판매액이죠. 이 부분이 되어지네요. 그죠? 요 금액이 얼마가 되려면 1억이 되려면 찾는 값에 1억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이 1억이 되려면 연금 판매량, 연금의 판매량 이 부분이죠. 그죠? 4059가 되는데 이게 몇 개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죠. 4059. 그래서 얘를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를 팔아야지 연금이 9,700만에서 1억 원이 되어지느냐. 자, 확인을 누르면요. 4,167개를 팔아야지 1억의 판매액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첫 번째 문제는 G4에서 G11 여기가 되네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설정하라. 이 부분에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다. 주의에 우리가 알아놓을 것은 매크로 이름 평균과 그 다음에 도형에 들어갈 이름은 항상 같다는 거죠. 문제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단추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서 첫 번째 있는 단추를 누르고요. 그리고 B13에서 C14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지 말고 기록을 눌러줍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죠? 평균. 확인. 자, 이러면 단추가 생기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버튼이 생기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일련의 작업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평균이죠. 이꼬르 average. 그죠? average. 가로 열고 요 영역을 지정해주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엔터. 자, 평균이 구해졌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복사를 이렇게 하면요. 전체의 평균이 구해졌고, 밖에 셀을 꼭 누르면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마침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기록이 중지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단추의 이름도 우리가 텍스트, 그리고 단추의 이름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지워주고 평균이라고 쳐주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메뉴에서 삽입, 그리고 도형, 그리고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E13에서 F14, E13에서 F14.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름은 뭐냐? 셀 스타일. 그래서 텍스트 이름. 그렇죠? 텍스트 편집에 가서, 셀 스타일. 매크로 이름도 셀 스타일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에서 G3, A3에서 G3 여기까지죠. 그죠? 셀 스타일을 강조색 4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지정해라. 맞죠? 똑같죠? 그래서 얘하고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클릭할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라 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메뉴에 가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확인. 자, 아래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럭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홈에, 메뉴의 홈에 가면 리본 메뉴 중간 오른쪽쯤 되면 셀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강조색 4. 이 부분이죠. 그죠? 강조색 4를 꼭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셀을 꼭 눌러주면 해제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이 부분이죠.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기록이 해제되어졌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지우고요. 이 부분도 지우기 없고 글자색은 검정으로 해서 평균 버튼을 꼭 누르면 나타나고요.
셀 스타일을 꼭 누르면 아직 안 나타난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매크로로 셀 스타일을 했지만 이 도형과 링크를 시키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셀 스타일을 꼭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꼭 눌러보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이 형태대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량과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해라. 여기 입고량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누르면요, 데이터 선택표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입고량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되어지죠. 확인. 데이터는 끝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걸골 도듬체 크기 16으로 지정해라. 자, 차트 제목, 차트를 선택하고 위쪽에 보면 차트 도구 상자가 차트 도구 메뉴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죠? 이 부분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차트 제목을 선택해주고 차트 위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판매량, 재고량,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이 부분에 글꼴이 뭐냐 하면은 도둠이죠. 도둠체 엔터. 그 다음에 크기가 16이 되어집니다. 16. 그리고 이제 그림 영역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지정하라. 이 부분이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분이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다. 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서 색에서 표준색 노란색을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 이 주 눈금선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에서 이제 선 없음 선택하고요. 닫기 하면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다음은 범례. 네 번째 범례는 걸골 도듬체 이 부분이죠. 걸골 도듬체 크기 12, 위치는 아래쪽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걸골은 도듬체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2를 선택합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위치는 아래쪽으로 지정해라. 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한번 가볼까요? 레이아웃에 범례에 가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를 꼭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네요.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100으로 해라.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50 단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3포인트 3포인트 요래되죠.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라. 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 더블 클릭 눌러서 축 서식이 나옵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의 제일 아래쪽에 축 서식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축 서식에서 그 다음에 주 단위가 100이죠. 고정을 선택해서 현재 50으로 되어 있는데 100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요 영역이 차트 영역이 되어지죠. 그죠? 이 영역이 차트 영역, 요 영역이 그림 영역이고, 그죠? 그래서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 해볼까요? 그럼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3포인트, 테두리 스타일
답이 3.3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럼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닫기 하면 주어진 문제와 똑같이 되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0년 컴활 2급 실기 상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익혀보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꼭 합격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